1930년대 대구의 문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앞선 시대를 장식했던 작가들에 이어 그에 필적할 만한 작가들이 연이어 등장했다는 것인데요. 먼저 1920년대 후반 대구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어 자신의 수임번호 264를 필명으로 택한 이육사 시인. 그는 1930년 조선일보에 자신의 또 다른 필명인 이활이라는 이름으로 시를 발표하면서 시인으로서 첫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후 1932년 중국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대구를 거점으로 기자와 독립운동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그 무렵 대구에서는 독특한 소설가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는 1930년 일본어 소설로 일본 문단에서 데뷔한 후 1932년 일본 문예지 가이조 현상공모의 일본어 단편소설 아귀도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소설가 장혁주입니다. 그는 해방 전까지 국내 문단과 일본 문단을 자유롭게 오가던 독특한 작가였습니다. 해방 후에는 노구치 미노루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귀화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에게는 늘 친일 문학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귀도라는 작품으로 일본 문단 내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을 당시 그를 직접 만나 국내에 소개한 기자가 바로 이육사 시인이었죠. 대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두 사람은 이후 당대의 대표적인 친일 문학인, 민족 시인이라는 전혀 다른 위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대구의 문학계는 이들의 문학적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 속에서 이들의 엇갈린 운명이 시작된 지점이기도 했던 것이죠. 여기에 1933년에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소설가가 등장합니다. 당대의 대표적인 소설가 중 한 명이자 또 보기 드문 여성 작가이기도 했던 백신혜인데요. 그는 대구사범 졸업 후 영천과 경산 등지에서 교직 생활을 이어가다 이후 러시아, 일본 등을 거쳐 귀국했고 1933년 대구에서 결혼 후 꺼레이, 적빈 등 자신의 대표작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백신혜는 가난한 민중의 삶을 다양한 형태로 그린 작가였는데요. 특히 적빈과 같은 농촌 사람들의 삶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반야월 과수원에서의 생활이 근간이 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 다양한 문예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잡지들도 잇따라 창간이 되었습니다. 대구 출신의 영화감독 이규환의 시나리오를 비롯해 시, 소설, 기행, 논문 등의 다양한 글들이 게재된 동성, 시인 김동환, 소설가 백신혜 등의 글이 실린 문헌까지 이 잡지들은 대개 얼마 못 가 종간되고 말았지만 당대 작가들의 주요 작품들이 실린 기록으로서 오늘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1930년대 대구 문학계는 이전 시기 못지않게 풍성한 면모를 띠고 있었는데요. 사실 당시 대구의 문학계를 가장 풍성하게 만든 지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구의 아동문학이었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박영종인데요. 대구 개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33년 잡지 어린이와 신가정에 동시와 동요를 발표하면서 동시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시인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그의 필명이 다름 아닌 박목월이었죠. 그에 앞서 대구의 소년문사로 활동을 시작했던 김성도는 당시 한국 아동문학계의 중요한 작품으로 불리는 동요 한 편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어린 음악대입니다. 이후 그는 1940년대 대구에서 박영종 부와 함께 조선 아동의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한국 아동문학계의 중요한 근간을 만들어 나가기도 했죠. 그리고 이 무렵 가장 주목할 만한 아동문학가 한 사람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윤복진입니다. 그는 1930년대 들어 한국의 아동문학계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잇따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구를 대표하는 작곡가 박태준과 함께 동요곡집을 발표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1939년에는 당대 아동문학계를 넘어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작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들의 세 번째 동요곡집인 물새발자국입니다. 물새발자국이나 가을인가 등의 동요가 실린 이 동요곡집은 윤복진과 박태준이라는 두 예술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이인성의 작품까지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표지 그림이 바로 이인성의 목판화 작품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물새발자국은 대구 출신으로 1930년대 당시 대구에서 활동하며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대표하게 된 세 사람의 협업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한 권의 책이 바로 1930년대 대구의 문학계를 가장 풍성하게 만든 정점이 된 셈이죠.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이 책은 1930년대 대구 문학계를 대표하는 책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구 문학관의 가장 대표적인 소장품으로도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새는 누구보다도 깊고 커다란 발자국을 대구 문학계에 남긴 셈이죠.